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3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 검증 기준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그 용어를 우리 이제 보기에 찾아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설명이 쭉 써져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기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써져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설명에 보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소스 코드에 조건문에 포함되어 있는 그 개별 조건식이요. 그 개별 조건식의 그 결과가 true인 경우가 있고 false인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게 true인 경우와 false인 그 경우가 한 번 이상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한대요. 이렇게 이제 설계하는 그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조건 커버리지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적을 때 조건 커버리지 이렇게 이제 정답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이제 화이트 박스에 대한 그 문제인데 우리 이제 화이트 박스 친구가 블랙 박스죠. 해서 화이트 박스, 블랙 박스 요 두 가지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이제 분류를 했을 때 프로그램을 실행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적 테스트, 동적 테스트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동적 테스트라는 게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오류를 찾는 그런 테스트 방법을 보고 우리가 동적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그 동적 테스트의 종류에 보게 되면 우리 블랙박스 테스트라는 게 있고 화이트박스 테스트라는 게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때 나온 그 화이트박스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화이트박스가 됐든 블랙박스가 됐든 둘 다 이제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오류를 찾는 그런 테스트 방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화이트박스, 제가 앞에서 화이트박스를 설명을 할 때 얘는 이제 투명한 상자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화이트박스라는 거는 우리 원시 코드 있죠. 우리 개발자가 이제 원시 코드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이제 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원시 코드를 전부 다 오픈을 시켜요. 그 시킨 상태에서 원시 코드의 논리적인 그런 모든 경로를 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모든 경로를 전부 다 테스트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프로그램 쓰고 있는 거 보세요. 카카오톡이 됐든 뭐 네이버가 됐든 다음이 됐든 그런 여러 가지 웹사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죠. 게임하는 프로그램, 뭐 엑셀 프로그램, 한글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우리는 원시 코드를 볼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원시 코드는 못 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을 그냥 사용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화이트 박스는 원시 코드를 다 볼 수 있다고요. 그렇게 이제 원시 코드를 오픈시킨 상태에서 그 원시 코드에 논리적인 모든 경로를 전부 다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화이트 박스 테스트라고 하더라. 해서 얘는 원시 코드를 다 오픈 시켜놨기 때문에 해당 모듈 안에 그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직접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이제 원시 코드를 쭉 작성을 했을 때 그 원시 코드 모든 문장을 한 번 이상 싹 다 실행하면서 이제 수행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화이트 박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종류에 보게 되면 기초 경로 검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어 구조 검사라는 게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초 경로 검사라는 거는 테스트 케이스 설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설계자가 절차적 설계의 논리적인 그런 복잡성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테스트 기법을 보고 우리가 기초 경로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논리적인 그런 복잡성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테스트 기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 구조라는 거는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이제 조건을 집어넣고도 yes일 때 일로 가라, no일 때 일로 가라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루프다 그러면 루프는 이제 반복되는 구간도 있을 거고요. 그런 프로그램들 안에서 이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검사하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조건 검사라는 건 말 그대로 프로그램 모듈 내에 들어있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조건, 그 조건, yes면 이쪽으로 가고 no면 이쪽으로 가라. 그런 논리적인 조건을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 설계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프 검사다 그러면 얘는 반복 구조예요. 반복 구조. 반복 구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데이터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값들, 그런 값들을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변수에다가 이제 집어넣겠죠. 그때 이제 변수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변수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실시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을 보고 우리가 데이터 흐름 검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화이트박스 테스트 검증 기준에 보게 되면 크게 이제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게 이제 문장 검증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검증 기준이라는 게 있고, 조건 검증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건 결정 검증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변경 조건 결정 검증 기준이라는 게 있고, 다중 조건 검증 기준이라는 게 있고, 총 6가지가 있어요. 이 6가지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우리 문장 검증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검증 기준 중에서 가장 최하위의 그런 검증 기준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조건 검증 기준이라는 게 있고, 우리 이제 결정 검증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문장 검증 기준을 전부 다 이제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3가지를 모두 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게 우리 조건 결정, 우리 검증 기준이요. 그리고 우리 조건 결정 검증 기준을 좀 더 이제 좋게 변형을 시켜놓은 게 있는데, 그 변형시켜놓은 게 우리 변경 조건 결정 검증 기준이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얘랑 글씨가 똑같은데 앞에 변경이란 말이 붙었죠. 그래서 조건 결정 검증 기준을 좀 더 이제 향상시킨 그런 검증 기준이 우리 이제 변경 조건 결정 검증 기준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우리 다중 조건 검증 기준이요. 해서 우리 검증 기준 중에 가장 이제 낮은 그런 수준의 우리 검증 기준이 우리 문장 검증 기준이고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위의 그런 이제 검증 기준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는지 뭔지 그거 좀 이제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거요. 우리 문장 검증 기준하고 나왔는데, 얘네 소스 코드에 들어있는 모든 구문이 한 번 이상 싹 다 이제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결정 검증 기준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얘네 소스 코드에 보게 되면 이제 조건문들이 있겠죠. 그런 이제 모든 조건문들에 대해서 조건의 시기, 조건 시기에 그 결과가 이제 true가 나올 때가 있고 false가 나올 때가 있고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true일 때, false일 때 한 번 이상 싹 다 이제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걸 보고 우리가 결정 검증 기준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조건문을 이제 딱 하고 만나면 true일 때, false일 때 실행하는 코드가 이제 서로 다르겠죠. 해서 얘는 이제 조건식을 기준으로 해서 분기가 된다라고 해서 이 결정 검증 기준을 다른 말로 분기 검증 기준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게 우리 조건 검증 기준이요. 조건 검증 기준이라는 거는 소스 코드에 들어있는 우리 조건문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 조건문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개별 조건 시계 그 결과가 true일 때가 있고 false일 때가 있겠죠. 그때 true일 때, false일 때 한 번 이상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걸 보고 조건 검증 기준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우리 결정 검증 기준하고 조건 검증 기준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는 결정 검증 기준이라는 거는 모든 조건문에 대해서 조건식의 그 결과가 true일 때, false일 때 한 번 이상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고, 조건 검증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 조건문에 보게 되면 조건문 안에 또 다른 이제 개별 조건식이 있겠죠. 그 개별 조건식의 그 결과가 true일 때, false일 때 한 번 이상 수행되도록 그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건식을 봤을 때 조건식 안에 여러 개 이제 개별 조건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통틀어서 그 조건식과 그 결과가 이제 true일 때, false일 때 그렇게 이제 한 번 이상 수행되도록 해주는 거고, 얘는 그 조건문에 들어있는 모든 개별 조건식에 대해서 true일 때, false일 때 한 번 이상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설계하는 거예요. 얘랑 이제 다르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차이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건 결정 검증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우리 앞에서 했던 그 결정 검증 기준이 있고 조건 검증 기준이 있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제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조건 결정 검증 기준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조건문이 이제 true일 때, false일 때 그 경우에 따라서 조건 검증 기준에 입력되는 그 데이터를 구분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설계하는 게 조건 결정 검증 기준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조건 검증 기준과 결정 검증 기준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쳐놓은 거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조건 결정 검증 기준을 향상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 검증 기준이 우리 변경 조건 결정 검증 기준이요.
얘는 각각의 이제 개별 조건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별 조건식이 다른 개별 조건식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체 조건식의 그 결과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그렇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설계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다중 조건 검증 기준이요. 얘는 이제 소스코드에 조건문에 포함된 모든 개별 조건식의 모든 조합을 고려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싹 다 설계하는 그 방식을 보고 다중 조건 검증 기준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모든 개별 조건에 모든 가능한 그 조합을 100% 보장하는 그 커버러지, 그 검증 기준이 우리 이제 다중 조건 검증 기준이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요. 블랙박스라는 거는 우리 불투명한 상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봤을 때 프로그램 겉모습은 보이지만 안에 소스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그 원시 코드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안 보이는 상태를 보고 우리는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우리 화이트 박스는 소스 코드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블랙박스는 그게 안 보이는 거. 그래서 블랙박스는 그런 코드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기능들이 완전히 작동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이제 입증하는 테스트를 보고 우리가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하고, 이 블랙박스를 다른 말로 우리가 기능 테스트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구사항 명세를 보면서 이제 하나씩 이런 기능이 되냐 안 되냐 테스트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로 이제 구현된 그런 기능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가 실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동치 분할 검사요. 동치 분할 검사는 뭘 얘기하냐?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입력을 할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입력 조건에 타당한 그 입력 자료, 그리고 타당하지 않은 입력 자료. 그럼 타당하다 그 얘기는 정상적인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타당하지 않은 그 입력 자료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비정상적인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수를 이제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개수를 균등하게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정해요. 그 입력 자료에 맞는 그 결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이제 확인하는 기법을 보고 우리가 동치 분할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치 분할 검사를 다른 말로 동등 분할 기법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값 분석이요. 우리 입력 조건이 있을 때 보통 이제 중간값보다는 경계값에서 주로 오류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입력값을 경계값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로 선정하는 그런 검사 기법을 보고 우리가 경계값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입력 데이터 간에 그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계, 그리고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 상황,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전부 다 분석을 해요. 분석한 다음에 효용성이 높은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선정하는 그런 검사 기법을 보고 우리가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예측 검사라는 게 있는데, 오류 예측이요. 예측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과거의 경험이 됐든 아니면 확인자의 감각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오류 예측 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검사라고 있는데, 이 비교 검사라는 거는 여러 버전의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버전의 그 프로그램에다가 동일한 테스트 자료를 전부 다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해서 그때 이제 동일한 결과가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기법, 그걸 보고 우리가 비교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화이트박스가 뭔지 블랙박스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차이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블랙박스는 이제 기능을 테스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이트박스는 논리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하더라. 그래서 화이트박스하고 블랙박스는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니까 이 내용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